안녕하세요. 일관된 해석 직관영어 상변승입니다. 예, 여러분과 함께 오늘 스마트 리딩 빈칸 추론 관련되어 있는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리딩 빈칸 추론은 선생님이 강의하는 그 독해 강의, 독해 개념 강의입니다. 독해 개념 강의에서 빈칸에만 특화되어 있는 강의입니다. 일단 이 강의를 듣고 최근에 뭐 후기를 따로 쓰진 않았지만 선생님하고 이제 뭐 댓글로 대화하다가 이런 글을 써준 학생이 있어서 그 글을 한번 따와봤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하면 여러분들도 이 경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학생은 도달했어요. 스마트 리딩을 듣고 난 후에 다른 선생님들의 독해 해설에서 사고의 허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듯합니다. 이 학생이 그 말한 다른 선생님들은 뭐 일반적인 선생님들이 아니라 그 이름만 얘기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되게 유명한 선생님들이에요. 근데 그 선생님들에게 그 선생님들의 독해 강의에서 이제 이 스마트 리딩을 들은 다음에 이 선생님들의 강의를 듣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허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들을 선생님한테 되게 많이 질문을 했어요. 근데 웃긴 거는 이 학생 수준이 더 높아요. 그 강사들보다 이 학생의 수준이 더 높아졌습니다. 이 강의 제대로 들으면 그러니까 구문 강의에서 선생님의 TS 강의처럼 그 강의 듣고 나면 여러분의 수준이 강사들 수준을 넘어가게 되잖아요. 구문의 능력이 있어서. 독해의 능력에 있어서 강사들을 뛰어넘는 정확성을 갖게 됩니다.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런 글도 스마트 리딩에서 배운 걸 적용하고 있을 뿐인데 효과가 대단한 걸 뛰어넘어 무섭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배운 걸 적용하는데 너무 적용이 잘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의심을 한 거지. 이게 그렇게까지 적용되겠어? 근데 적용되는 걸 보니까 무서운 거야. 그렇지 않아요? 마치 그런 느낌인 것 같아. 뭐 용한 무당, 에이 용해봤자지. 가서 막 얘기하는데 막 줄줄줄줄 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다 맞아. 오, 섬뜩할 거 아니야. 그죠? 너무 잘 맞으면 그런 느낌 들잖아요. 독해 강의에 적용하게 되면, 독해 문제에 적용하게 되면 정말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을, 예외 없이 맞아 떨어지는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재밌는 거는 여기서 모든 기출문제를 다 다루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배운 걸로 최근의 기출문제까지 다 적용된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스마트 리딩 빈칸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단 선생님이 하는 그 독해 강의 중에서 스마트 리딩이라고 하는 것은 딱 그 크게 두 권의 책으로 나눠져 있고 두 가지 강의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빈칸 추론이고 또 하나는 순서 삽입입니다. 근데 스마트 리딩 빈칸 추론은 역시 빈칸에 특화가 돼 있어요. 빈칸 추론의 대상은 일단 독해 능력이 이제 좀 약한 학생들이 대상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강의를 들으려고 하면 일단 구문의 실력은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의고사 같은 걸 보잖아요. 그럼 이제 문제를 틀리는 이유는 두 가지야.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 더 하면 세 가지겠다. 실수. 그죠? 이거 빼고 보면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해석이 부정확해서야. 그러니까 해석이 부정확해. 그러니까 어휘도 잘 모르고 구문도 잘 몰라서 그 영어 문장 써 있는 대로의 의미를 못 뽑아내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국어 능력은 1등급인데 영어는 나는 4등급 나와요, 선생님. 얘는 뻔한 거야. 얘는 독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잖아. 얘는 해석 능력만 없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해석 능력이 없어서 틀리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해석을 진짜 정확히 해. 완벽히 해설자랑 똑같아. 근데 틀려. 이게 독해 능력이에요. 국어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 국어적인 문제가 있으면 독해 능력이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해설지를 봐도 해설지 해석을 읽어봐도 수긍이 안 돼. 이건 독해의 문제라고. 이 스마트 리딩 빈칸 추론이라는 것은 구문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강의가 아니라 독해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강의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해석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 틀리는 학생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왜 틀립니까? 그냥 느낌상으로 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석한 거 가지고 이런 게 있으니까 대충 이런 거 같은데 느낌으로 푸는 거지. 주관성입니다. 주관성을 배제 못하는 거지. 객관적인 시각을 못 갖는 거지. 그런 학생들에게 객관적 도구를 쥐어주는 강의가 이 스마트 리딩 빈칸 추론입니다. 아시겠어요? 특히 빈칸 추론에 있어서 확실한 그 객관적인 잣대를 제시할 겁니다. 스마트 리딩 빈칸 추론의 차별점은 무엇인가? 첫 번째.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가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강사들이 이건 평가원 문제답지 않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평가원 문제답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는 돌려서 얘기하면 자기가 가르쳤던 내용을 가지고는 그 문제를 설명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선생님 그렇게 들립니다. 그 얘기가. 만약에 제대로 된 강의라고 하면 평가원의 모든 문제가 풀리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적용이 돼야 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완전한 강의는 이런 걸 수 있어. 평가원에서는 3종류로다가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데 2종류만 가르치고 있어. 그럼 나머지 한 종류 나왔을 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거 희한하다? 이게 좀 새로운데? 새로운 유형인가 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스마트 리딩 빈칸 추론은 이미 만들어진 것이 꽤 오래된 강의이자 교재예요. 꽤 오래됐습니다. 물론 개정이 되고 조금씩 개정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이 교재는 근데 최신의 문제 유형에도 적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차별점이고 두 번째는 확실하게 그 유형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키워드릴 겁니다. 뭔 얘기냐? 빈칸 추론을 풀 때 빈칸의 위치 가지고서 문제를 접근하라고 설명하는 선생님들이 가끔 계셔. 이렇게 설명하세요. 얘들아 지문이 있어. 빈칸의 위치가 어디 있을 수 있냐면 제일 앞에 있을 수도 있고 중간에 있을 수도 있고 제일 마지막에 있을 수도 있어. 실제로 선생님 유튜브에서 들은 내용이에요. 근데 빈칸이 제일 앞에 있을 때는 그 뒤에가 빈칸의 근거가 나오고 빈칸이 제일 뒤에 나오면 그 앞에가 근거가 나오고 빈칸이 가운데 있으면 앞 또는 뒤에 근거가 나온다. 나 이거 듣고 나서 뿜었잖아. 왜? 아니 쓸데없는 얘기잖아요. 이건 빈칸을 제외한 빈칸의 근거는 어디 나온다는 거야? 본문 속에서 나온다는 얘기지. 그걸 되게 있어 보이게 3개로 나눠서 얘기한 거야. 이건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 한마디로. 뭐라고? 빈칸의 근거는 본문에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왜 굳이 나눠서 해석합니까? 그래서 빈칸의 위치 가지고 빈칸을 접근하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빈칸을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옳으냐? 빈칸을 문제를 출제할 때 근거라고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근거 유형에 따라서 빈칸을 나누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에요. 근거의 유형으로 나눠야지 내가 근거를 보고서 이건 이런 유형의 문제이고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푸는 것이 맞겠구나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지. 그래서 빈칸을 근거의 유형으로 나누게 되면 크게 세 종류입니다. 첫 번째 문맥상의 동의어 빈칸, 두 번째 G 빈칸, 세 번째 논리 추론 빈칸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게 되면 여러분이 빈칸을 볼 때 빈칸의 위치가 아니라 그 근거의 속성으로 보면서 근거가 다르다는 걸 느껴지면서 유형이 보이면서 틀리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생겨서 빈칸이 제일 마지막에 있다고 똑같은 빈칸이 아니에요. 문맥상의 동의어 빈칸일 수도 있고 G 빈칸일 수도 있고 섞인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논리 추론 빈칸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선생님의 문제 풀이법은 유형을 3가지로 나눈다고 해도 풀이법은 항상 동일하게 갑니다. 그러니까 풀이법이 달라지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왜? 풀이법이 달라지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 3가지 유형에서 뭐지? 그럼 이 유형일 땐 이렇게 풀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풀어야지. 머리가 아프잖아. 풀 때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풀 때는 그냥 쫙 읽고 푸는 게 맞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 강의는 쫙 읽고 풀어도 정확성을 갖도록 해준다고요. 올바른 학습 안내. 여러분이 이제 이 강의를 듣게 되면 선생님이 이제 개념을 전달해 드릴 겁니다. 개념을 전달해 드리고 숙제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숙제라는 게 반복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뭐 연습 문제를 풀어와라 라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당연히 숙제 내드린 거 하셔야 돼요. 하시는데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푸세요. 무슨 말이냐면 시간에 쫓기다 보면 실력이 늘질 않습니다. 마치 뭐랑 똑같은지 알아? 국어 선생님들 가끔 그런 말씀 하실 거야. 너희들이 처음에 문제 풀 때는 여유롭게 풀어야 된다. 시간에 쫓기면 정확히 못 읽는다. 정확히 읽는 게 중요하다. 잘 봐봐. 정확성하고 속도 2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야. 수능의 모든 문제에서 정확성과 속도라는 건 모든 과목에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2가지죠. 근데 이 정확성을 추구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속도가 느려요. 아시겠어요? 속도가 느리다고. 그러니까 선생님 정확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지났는데 절반밖에 못 풀었어.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 근데 그 과정을 거쳐야 돼. 정확성을 쫓아가세요. 자꾸만 속도를 쫓아가면 부정확하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럼 속도를 쫓아서 부정확하면 끝까지 속도만 빨라지고 부정확하다고. 그건 여러분이 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정확하지만 느리게 시작을 하고 반복을 통해서 조금씩 빨라질 생각을 해야 돼. 그럼 나중에 결과적으로 정확하면서 빨라지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서 정확성에 초점 맞춰서 공부를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숙제를 내드린 거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선생님이 해드린 게 선생님의 실력이지 여러분 실력이 아닙니다. 선생님 해드린 것을 여러분 스스로 해봐야 돼, 다시. 그렇게 하기 위해선 책에 뭘 필기를 하거나 그런 게 안 좋습니다. 어차피 해설지가 있고 해설지가 자세하기 때문에 필기할 거는 별로 없고요. 필기할 게 있으면 노트를 활용하시든가 포스트잇을 활용하세요. 아시겠어요? 가능하면 책을 깔끔하게 보시면서 반복해서 개념을 숙달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써 있는 거 보면 의미가 없어. 책 2권, 3권 살 거 아니라면 책 깔끔하게 보세요. 다음 5번째, 의식적 적용과 무의식적 적용.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선생님한테 이제 배우게 되면 의식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풀라고 하셨어? 그렇게 풀겠지. 근데 문제는 실전에서 그렇게 풀리냐가 문제인 거 아니야.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첫날 그 태권도 학원을 간 첫날 태권도로 해서 어떻게 주먹질을 하고 어떻게 발차기하는지를 배웠어. 이해됐어요? 그 집에 오다 깡패를 만났어. 싸움이 붙었어. 그럼 의식적으로 다 발차기 할 거 생각하다 맞아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의식적인 접근이 실전에서는 안 돼. 실전에서는 무의식적인 접근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무의식적으로다가 이게 내 몸에 배려면 사실 의식적인 그 반복을 수없이 많이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다 계속 접근하는 걸 반복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맨날 발차기하고 맨날 지르기하고 이런 걸 배운 애들은 그 특정한 실전 상황이 오더라도 나도 모르게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지. 공부는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배운 것을 자꾸만 반복하셔야 돼. 해보고 또 해보고 안 배운데 적용하고 안 배운데 적용하고 안 배운데 적용하고 이해됐습니까? 그러다가 저절로 돼. 그러니까 실전에서 풀 때도 그게 저절로 되고 있어. 그럼 이게 실력인 거야. 선생님 거 풀 건 되는데 실전에서 안 돼요. 의식적인 것까지밖에 안 된 거야. 개념만 여러분 익힌 겁니다. 개념을 여러분 거로 만드는 것은 수없이 많은 반복입니다. 반복을 통해서 무의식적인 적용될 때까지 하셔야 돼요. 네, 여기까지 해서 스마트 리딩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스마트 리딩 빈칸치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크게 3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맥상의 동의어 빈칸이라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 문맥상의 동의어 빈칸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문맥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문맥, 글의 흐름을 통해서 뭐 어휘의 의미를 추론하는 거 그것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문맥 파트에서 사실 문맥상의 빈칸에 대한 근거만 배울 수 있는 건 아니고 독해의 전반적인 내용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GS 개념으로 들어가면 이제 GS라는 건 뭔지 알죠? General Specific이에요. 일반적인 개념, 일반적 추상적 개념, 구체적인 개념인데 이 두 가지는 국어의 비문학 독해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더라고. 나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내가 국어 선생님 책을 봐서 알아요. 아시겠어요? 국어 선생님 책을 보니까 이 개념이 나오더라고. 똑같습니다. 역시 이 GS 개념은 빈칸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주제라든지 요지라든지 제목이라든지 이런 유형에도 다 적용될 수 있고 독해에서 중요한 개념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이것도 역시 반복 여러분들이 그 단순히 빈칸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적용할 수 있는 좋은 개념이 된다는 것이고 근데 논리라는 것은 너무나 뻔한 거 아닙니까? 중요하죠. 그죠? 너무나 중요한 게 뻔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배운 논리 가지고 다른 것에도 역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것을 빈칸 추론에만 해당되는 교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독해의 전반적인 개념에 적용이 되는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독해의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배웁니다. 선생님 저는 빈칸은 큰 문제 없고 주제나 제목 이거 들으세요. 알겠어요? 이거 들어도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여러분과 함께 스마트 리딩 그 본 수업에서 만나보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